네, 안녕하세요. 우영어TV 우영어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체 성형술 반드시 해야 하는지 케이스 분석 통해서 그리고 논문 리뷰를 통해서 과연 이 추체 성형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추체 성형술 보험 기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이게 심사평가연구원 심평원에서 나온 그 문구 그대로 배열한 건데요. 골다공증 압박골절로 2주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구 보시면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 치료, 이거는 이제 입원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입원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은 보험이 되고, 단 우려성 심부전,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 심부전 환자, 그리고 80세 이상은 2주 이상 입원 필요 없이 조기 시행이 가능하고, 종양, 그리고 외상 후에 척추가 무너지는 쿤멜스병이 있는 경우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7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척추 3번의 압박골절이 있어서 저에게 입원 치료를 시행받으셨던 분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2주간 입원 치료 이후에 환자분이 2주 입원한다 그냥 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체로 퇴원을 이제 얘기하셨던 분이십니다. 보면 신경 통로 쪽에 MR상 눌려 있는 건 없고요. 근데 이분이 2주 되고 일주일 만에 오셨어요. 허리를 이제 괜찮아서 좀 쓰셨나 본데 다리가 뭐 힘이 빠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보시면은 3번이 더 내려앉으면서 이 뼈 조각이 2, 3번 쪽 그 통로 안쪽으로 더 침범되면서 요통뿐만 아니고 다리에 힘이 없는, 보통 2, 3번 쪽에 눌리면 이제 중추신경 레벨이 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위압감으로 오셨는데, 저는 내시경을 통한 감압도 같이 권유드렸으나 환자분이 이제 추체 성형술만 시행하고자 해서 시행하고, 현재는 요통은 많이 잡히고 척추 안정성이 좀 잡히면서 하지 위압감도 조금 호전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추후에 그 후방 감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추체 성형술, 골다공증 골절이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지 위압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 저는 보통 뼈에 골절이 생기면서 하지 쪽에 방사통이 생기고 힘이 좀 빠지고 하면은 후군 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골다공증 골절은 정답이 없죠. 너무 이제 달걀처럼 껍질처럼 얇아진 그런 쪽에 나사 고정술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나사 못 자체가 뒤로 빠질 수도 있고 감압은 잘 돼서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적응증은 이렇습니다. 골다공증성 추체골절 후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나 수술적인 경우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고 나서도 하지 방사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응증이 된다. 보면은 다 뭐 고정술. 그래서 이 수술이 나쁜 수술이 아니고 조금 고령 환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나사못 자체가 물론 포스테오라는 그런 주사를 쓰게 되면 예방이 좀 가능하긴 하나, 그래도 풀아웃 뒤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손을 좀 적게 되는 감압술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답이 없는 그 골다공증 압박골절에 하지 방사통이 발생한 경우,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체 성형술 일단 먼저 시행해보고 좀 경과를 보고 나서도 자꾸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게 되면 후군 감압을 좀 시행해주고 내시경으로, 그 이후에도 유지가 안 된다면 이제 고정술을 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여드린 제 케이스 보시면은 남자분 케이스죠. 후군 감압을 권유는 말씀을 드렸으나
케이스죠. 후군 감압 말씀드렸으나 이렇게 뼈 조각이 나온 것들을 안정화시켜주는 단계를 일단 지켜보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요 골변에 대해서만 안정화하고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후군 감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환자가 신경성 동반할 경우는 이렇게 추체성에서 먼저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후군 감압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안 좋을 경우는 이제 고정술로 광범위 감압을 시행해주는 단계를 하는데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방소통이 너무 심한 경우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단계로 조금씩만 치료한다면은 큰 리스크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골다공증은 생기고 나서 처치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뼈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관심,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한 주사나 약물 치료 이런 것들로 이런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